그 여자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그 여자가 다시 한이를 데려가겠다고 말하지 않은 이유. 어쩌면 그게 더 위험하다는 뜻일지도 몰라요. 세리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조용하게 다가오는 치밀한 포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지금 그 포위망 안에 자신과 한이가 점점 갇혀가고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혀왔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까까. 입모양도 다듬어지지 않은 말로 까까를 조르며 웃던 그 얼굴. 세리는 그 웃음을 보고 있으면 세상이 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오늘 한이는 조금 낯설었어요. 엄마가 아닌 누군가를 떠올리듯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 시선 끝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세리는 직감했어요. 한이가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걸요. 며칠 전 오범수가 세리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놨어요. 세리야, 사실 나영은이 후견인을 요구했어. 법적으로 정식 절차까지 다 갖춘 상태로. 그 말을 들었을 때 세리는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오직 한이의 얼굴만 자꾸 떠올랐어요. 그동안 자신이 만든 이 가족이 진짜 가족이라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한이를 안고 함께 울었던 밤들, 이유식을 서툴게 만들다 태워 먹었던 아침들. 그 모든 시간이 단 한 장의 서류 앞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두려웠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나영은이 감정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날 밤 세리는 한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한이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아무도 널 빼앗아가지 못하게 할게. 그 순간 한이가 옅게 웃었어요. 그 웃음은 세리에게 엄마라는 자리를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스쳤어요. 혹시 나영은 앞에서도 이렇게 웃었던 걸까? 다음 날 세리는 병원에 갔어요. 한이의 발달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받기 위해서였어요. 언제 있을지 모를 법적 다툼에 대비해 한이의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접수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세리 씨, 잠깐 시간 괜찮을까요? 고개를 돌리자 그 자리에 나영은이 서 있었어요. 어떤 계산이 있었는지 모를 정돈된 차림에 침착한 미소까지. 세리는 본능적으로 한이를 꼭 안았어요. 나영은은 그런 세리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엄마로서 한이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세리는 아무 말도 못한 채 한이를 안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영은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아이도 기억하고 있어요. 내 품을요. 그날 밤 세리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기억하고 있는 걸까? 그 기억이 따뜻했을까? 아니면 차가웠을까? 세리는 도무지 그 감정을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오범수가 옆에 와 앉아 조용히 물었어요. 오늘 나영은 만났다고 들었어. 괜찮아? 세리는 대답 대신 조용히 물었어요. 범수 씨,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뜻밖의 질문에 오범수는 당황했어요. 왜 그래, 갑자기 그런 얘길. 그 사람이 말했어요. 난 법적으로 한이와 아무 관계도 없대요. 이대로라면 언제든 빼앗길 수 있대요. 결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한이에게 필요한 건 아닐까 싶어서요. 오범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세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범수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바로 차갑게 굳었고 그는 짧게 말했어요. 지금 결혼 얘기 꺼낼 때 아니야. 우린 아직 준비도 안 됐어. 세리는 얼어붙은 듯 조용히 묻고 싶었어요. 왜요? 내가 준비 안 된 거예요? 아니면 범수 씨가 날 안 믿는 거예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범수는 일부러 시선을 돌리며 덧붙였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이 때문이라면 결혼은 더 신중해야 해. 감정적으로 엉키는 건 아이한테도 좋은 일 아니야. 그 말은 세리의 가슴을 조여왔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이를 함께 지키자고 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걸까?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물었어요. 그럼 우린 그냥 이렇게 어정쩡하게 있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범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만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본 세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침묵은 말보다 더 큰 상처였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범수의 속마음은 완전히 달랐어요. 며칠 전 범수는 약속도 없이 찾아온 나영은을 대학 주차장에서 마주했어요. 예전보다 훨씬 정제된 말투와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왠지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 서늘했고 단단했고 무서웠어요. 오빠, 나 곧 후견인 신청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하나 묻고 싶어요. 당신 세리 씨랑 진짜 결혼할 생각 있어요? 범수는 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생각하고 있어. 세리는 좋은 사람이야. 한이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따르고. 무엇보다 난 믿어. 그 사람도 우리도. 나영은은 조용히 웃었어요. 그 웃음은 무너진 듯하면서도 속에서 무언가가 불타오르는 듯했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똑바로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잘 들어요, 오빠. 당신이 그 여자랑 결혼하는 순간 난 한이를 데려가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걸 쓸 거예요. 범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영은은 더 가까이 다가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난 지금 재벌가의 며느리예요. 언론, 로펌, 병원, 교육기관까지 다 손에 있어요. 당신이 나랑 싸우면 절대 정정당당하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아주 조용히 그러나 똑똑히 들리도록 덧붙였어요. 세리 씨, 솔직히 말하면 난 그 여자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봐요. 내가 의도하면 그 여잔 한 가정 깨트리고 들어온 불륜녀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관련과 교수와 눈맞아 연애하는 불량한 여대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난 범수는 숨이 멎는 느낌이었어요. 그러자 나영은은 처음으로 얼굴을 살짝 일그러뜨리며 속을 드러냈어요. 내가 갖지 못하는 거 아무도 가지지 못하게 할 거예요. 내가 한이를 못 안으면 그 누구도 안을 자격 없어요. 내 아이예요. 내 몸에서 나왔고 내가 잃어버린 존재예요. 예전엔 내가 너무 힘들어 지키지 못한 내 아이. 이제 내가 품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겼어요. 그게 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마지막 일격처럼 말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선택해요, 오빠. 한이 곁에 있고 싶다면 세리 씨와는 그만두세요. 그게 당신에게서 한이를 지키고 그 여자도 지키는 길이에요. 아니면 전부 잃을 거예요. 며칠 동안 범수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세리와 함께 있는 순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한이가 웃는 걸 봐도 마음속 무게는 줄지 않았어요. 혼자선 감당이 안 됐어요.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는 범수를 보고 강수가 물었어요. 형, 요즘 무슨 걱정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범수는 고민 끝에 강수에게 이야기했어요. 작은 술도가 방 안에서 범수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강수야, 나 사실 세리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영은이 협박했거든. 오강수는 말없이 범수의 말을 들었어요. 범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끝내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그 여자가 말했어. 내가 세리랑 결혼하면 한이를 데려가겠다고. 재벌가 이름으로 변호사들 붙이고 언론까지 써서 세리를 학교 생활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대. 그렇게 되면 세리 씨 불쌍해서 어떡해. 내가 미안해서 더 이상 세리 씨와 함께할 수 없잖아. 범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나는 세리를 진짜 사랑해. 그런데 내가 지켜줄 힘이 없어. 그래서 일부러 세리를 밀어냈어. 오강수는 그제야 범수의 행동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그는 잠시 말이 없었고 결국 가볍게 범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형, 너무 힘들었겠다. 누가 들어도 나쁜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두 사람을 지키려고 한 거였잖아. 범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고개엔 후회와 죄책감이 가득했어요. 다음 날 오강수는 일부러 세리를 찾아갔어요. 조용한 커피숍에서 만난 둘은 어색하게 웃으며 앉았어요. 세리 씨, 괜찮아요? 세리는 애써 웃어 보이며 말했어요. 괜찮은 척은 잘해요. 제가. 그 말에 강수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어요. 사실 범수 형이 요 며칠 마음 많이 힘들었어요. 세리 씨가 모를 거라 생각하고 말 안 했지만 그 사람이 그런 행동한 데엔 이유가 있었어요. 세리는 눈빛이 흔들렸어요. 무슨 이유요? 오강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나영은 씨가 협박했어요. 세리 씨랑 결혼하는 순간 한이를 데려가겠다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언론에 세리 씨를 한 가정을 깨뜨린 불륜녀로 몰아갈 수도 있다고. 그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길 각오도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세리는 말을 잃었어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오강수는 세리의 손등을 가만히 감싸며 말했어요. 범수 형, 세리 씨를 일부러 밀어냈어요. 상처 줄 줄 알면서도 그게 한이와 세리 씨를 지키는 길이라 믿었던 것 같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을 보니 그냥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세리는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가슴속 어딘가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제야 이해됐어요. 그 사람이 왜 그토록 자신을 피하고 차갑게 굴었는지. 그건 외면이 아니라 한이와 세리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던 것을요. 그날 밤 세리는 오범수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범수 씨,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래요.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사람이 누군지. 범수는 놀란 듯 세리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엔 미안함과 안도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세리는 범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저 무서운 사람이에요, 나영은. 하지만 더는 물러서지 않을래요. 한이를 위해서라도 당신 곁을 지킬래요. 범수는 세리를 안았어요. 그동안 참아 말하지 못했던 죄책감이 그 품 안에서 조용히 무너졌어요.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세리야. 이제 우리 같이 싸우자. 다음 날 아침 술도가 마당 한가운데서 마광숙이 두 팔을 걷었어요. 좋아, 나영은? 그 여자가 후견인으로 들어온다고. 지금부터는 우리도 똑바로 준비해야지. 오강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 나도 법적으로 알아볼게. 후견인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세리 누나가 한이랑 맺은 실제 관계가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지부터. 오범수는 동생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 강수야. 이번엔 절대 지지 않을 거야. 천수, 응수, 강수 모두 인맥 총동원했어요. 술도가 식구들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단단해졌어요. 며칠 뒤 한동석 회장에게 소개받은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했어요. 한이의 주 양육자로서 세리의 법적 입장을 보완하고 나영은이 주장하는 친모 자격이 오히려 정서적 불안정과 과거의 이탈 행위로 부적절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어요. 오강수는 관련 서류를 밤새 정리했어요. 입양 가정 사례, 후견 분쟁 판례, 모성보다는 심리적 안전망을 우선시한 재판 결과들을 하나하나 분석해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광숙은 세리에게 직접 한이의 성장일기장과 사진 앨범을 건넸어요. 세리야, 이게 내가 한이 키우며 써왔던 거 다 정리한 거야. 내 손으로, 내 마음으로 키워온 기록이야. 이걸 내세워. 이게 엄마의 증거야. 세리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누군가 지켜주고 있다는 안도감이 가슴 깊이 내려앉았어요. 며칠 뒤 서울가정법원에 한이의 후견인 적합성 심사 관련 첫 소환장이 날아왔어요. 상대는 로얄 로펌 나영은의 시가 쪽에서 선임한 대형 로펌이었어요. 변호인단 3명, 가족법 전문 변호사 포함. 술도가 거실에 모인 식구들은 고요한 긴장 속에 서류를 바라봤어요. 오응수와 지옥부는 흥분했어요. 한판 붙자는 거지. 그래, 어디 해보자고. 그날 밤 세리는 한이를 안고 조용히 말했어요. 한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널 지켜줄게. 세상이 뭐래도 넌 내 딸이야. 우린 가족이야. 한이는 작게 옹알이를 했어요. 그 소리에 세리는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터뜨렸어요. 며칠 뒤 첫 중재조정 회의. 양측 변호인단과 보호자들이 마주 앉은 테이블. 나영은은 변호인 옆에 당당히 앉아 있었어요. 단정한 차림에 정제된 표정. 하지만 눈빛엔 여전히 경멸과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세리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어요. 제가 법적으론 엄마가 아닐지 몰라도 한이는 저를 엄마라고 느껴요. 그건 시간이 증명해요. 이건 아이의 안전과 정서에 관한 문제지. 생물학적 혈연 싸움이 아니에요. 나영은은 비웃듯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범수가 단호하게 입을 열었어요. 세리 씨는 한이의 엄마입니다. 그녀가 없었더라면 한이는 지금 여기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가장 약했던 아이를 가장 강한 사랑으로 키운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제 옆에 앉아 있어요. 변호사의 시선도 상대 측 판사의 펜도
조용히 멈췄어요. 전세는 바뀌고 있었어요. 싸움은 시작됐지만 이제는 지지 않겠다는 마음들이 하나로 뭉쳐지고 있었어요.